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시장이 약세이죠. 계속 약세인데, 반면에 이런 약세 시장에서 지금 금융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은행주도 그렇고, 뭐 증권, 보험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보이느냐? 뭐 당연하죠. 배당 투자를 노리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혼돈스러울 거예요. 지금이라도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뭐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고 또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배당주 투자 2주 전에 정리해서 올렸어요. 사실은 은행주도 그렇고 2020년도에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뭐 그 영상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뭐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뭐 투자자, 구독자 여러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냐, 늦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아무 종목이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배당주는 세 가지 조건을 꼭 여러분이 보고 투자를 해라. 첫 번째, 실적이 안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요. 실적이 안정적이더라도 최소한 기술주처럼 급성장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은행주, 금융주니까 여기서 금융주는 뭐 증권, 보험까지 같이 여러분이 참고해서 연관지어서 검토를 하면 되겠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행주를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날이니까 은행주는 실적이 안정적이죠. 예, 해당이 되고 성장을 꾸준히 해왔죠. 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배당주의 조건으로서는 은행주는 확실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실적을 성장하거나 또 실적이 안정적이고 성장을 하더라도 대주주가 경영진이 돈을 회사에 쌓아놓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주한테 배당으로 이렇게 푸는 것을 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은 우리가 배당주로서 적절치가 않다. 근데 은행은 대주주가 없잖아요, 사실상. 예, 그냥 그러니까 오너가 없잖아요, 오너가. 최고 경영진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한테 밑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주면 더 줬지. 그리고 은행 같은 건 거의 외국인 주주가 한 70%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맛을 맞춰서 경영을 해야 다음번에 또 회장 선임도 할 수 있고 뭐 연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배당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행주로서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은행주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격하죠. 배당주로서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주가가 높으면 소용없습니다. 주가가 비싸면 1번, 2번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배당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 주가가 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이유로는 3번, 이 주가가 싼지 안 싼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은행주는 여러분이 분석을 안 해도 싸다는 거 알 거예요. 주가 싼 거 누구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은행주는 쌉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는 배당주의 조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게 1차적인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제가 올해 2020년 고배당주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 2주 전에 올렸는데 그때 안 보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보시고요. 오늘은 금융주 얘기를 좀 하는 날이니까 금융주를 좀 중점으로 보시고,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배당을 안 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정리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어요. 보니까 KB금융도 빠지고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금융주만 좀 대충 살펴보면 기업은행 한 7%, 하나금융 6%, 뭐 그 다음에 신한지주 5%니까 한 6%에서 7% 정도는 준다. 배당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고배당률이죠. 예, 지금 시중금리가 1%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자, 일단은 모든 조건은 돼 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것도 약세일 때 올랐잖아요. 강세일 때 오르면 부담이 덜한데 다른 주식은 다 빠지는데 이 주식은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 일주일간.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론폭 만약에 주가가 10% 올랐다. 배당 수익률이 7%다. 그러면 실제 배당률은 이제 한 0.7에서 1%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그런 종목은 빼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몇 종목만 살펴볼게요. 큰 종목 위주로. KB금융. 올해 3분기에 1.1조가 예상됩니다. DB금융 투자에서 분석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4분기라고 치면 4조가 넘죠. 4조가 넘는데 KB금융의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17조밖에 안 되죠. 그럼 뭐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퍼가 400개 안 되잖아요. 일단 아까 배당주의 조건 싸다. 싸도 엄청 싸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며칠째입니까? 1, 2, 3, 6일째 올랐어요. 이 약세장에서. 물론 오른 폭은 한 7%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배당 매력도는 한 0.5 정도 깎이는 건데, 자,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오른 게 아니냐면, 최근 일주일 올랐다고 해도, 남들 기술주 같은 거 하루 오른 폭밖에 안 돼요. 사실 7%면. 자, 그리고 연초 대비 주가 보시면, 다른 종목은 다 연초 대비 주가를 해보겠죠. 은행주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4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은 가야 연초 주가를 해보게요. 그러니까 아직 연초 주가까지만 해도 이렇게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 투자로서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또 봐드릴까요?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 6천억이죠. 예상 순이익이.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시가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하나금융 뭐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안 봐도 은행주는 뭐 안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3,600이면 3,600이 아니고 6,600억인가요? 6천억이죠. 그러면 64, 24, 2조 5천억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9조잖아요. 이거 4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싼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누가 봐도 싼 거니까 배당 여력 충분하고요. 연초 대비 주가도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3만 8천 원 정도. 지금 3만 1천 원이니까 아직 연초 대비 주가도 회복을 못했다.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울 거는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한 종목 보면 뭐를 볼까요? 신한지주 9천억 정도 예상되죠. 그러면 9, 4, 36 3조 6천억 연간 그 정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을 보면 신한지주도 뭐 KB금융하고 비슷하겠죠. 덩치가 비슷하니까. 근데 조금 낮아야 정상이죠. 자, 신한지주 한 15조 정도. KB금융보다 좀 낮죠.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약사장에서 올랐어요. 근데 얼마 안 올랐어요. 한 5% 정도 올랐는데 연초 대비 주가로는 전혀 회복 못했어요. 제일 회복을 못했어요. 보시면 제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못했어요. 4만 5천 원 정도인데 이제 2만 9천 원이에요. 연초 대비 연초에는 신한이 셌거든요. 그래서 더 뭐한 건데 아직 뭐 주가가 올라서 신한금융, 신한지주 배당 투자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죠. 딱 봐도 최근 며칠 올랐지만 자, 한 종목만 더 봐드리면 기업은행 한 3,700억 예상되니까요. 연간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조 5천억. 그럼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시가총액이 6조밖에 안 되죠. 이것도 4가 안 돼요. 4가 4밖에 안 돼요. 4 거의 비슷한데 거의 다 비슷하네요. 은행주가 최근에
이거는 뭐 거의 오른 것도 없죠. 최근에 올라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종목 해도 괜찮겠네요. 오른 게 없잖아요. 국민은행, 신한, 하나은행은 한 5%에서 7% 올랐는데 기업은행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당 수익률도 아까 기업은행은 7% 정도 준다고 그랬죠. 오히려 더 높았죠. 연초 대비 주가도 전혀 회복을 왜 12,000원인데 연초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12,000원 수준인데 오른 게 없잖아요. 하나도. 이 코로나 사태 이때 최저점에서 이제 여기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주가 배당주 투자로서 지금 늦었느냐?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물론 최근 약세장에 올랐지만 절대 늦은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은행주 투자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3분기 실적 양호했죠. 4분기도 나쁠 거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금 대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의 규제 조치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은행주 투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아까 배당주의 3대 요건이 있었죠.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기사에서 좀 봤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단기 금리는 당장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먼저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다. 이런 게 다 시장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은행주 투자 원래 주가라는 건 바닥에서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은행주는 거꾸로 올랐다. 이것을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단타로 은행주 지금 들어와서 단타 치겠다. 배당도 노리고 이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예, 은행주를 단타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 가격대에서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 10년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금리가 거의 상승할 확률이 99%잖아요. 99%. 그러면 은행주 그렇게 장기까지나 각오할 수 있다. 그럴 자금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 투자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를 배당주로 지금 투자해도 되는가?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은행주, 배당 투자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타로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단타로 접근해서는 지금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몇 년 후에 장기로 본다고 그러면 먹을 확률이 99%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 안전한 투자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기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은행주가 여기서 꺾인다. 그것도 아닙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다 떨어졌는데 이건 또 갈 수도 있어요. 시장 여건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6, 7% 올랐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오늘만큼은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투자는 시점도 중요하니까요. 단기로 보는 분도 뭐 자신 있으면 하되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간 날보다는 조정받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샀다 하면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올 배당까지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